네, 오늘장 탑10은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맞습니다. 네. 반도체 어제 좀 살아나는 듯 싶더니 오늘 또 하루 만에 이렇게 꺾였습니다. 정말 실적에 대한 영향 많이 받아가고 있고 반도체의 봄이 다시 좀 오는 줄 알았는데 다시 좀 실적에 대한 그 노이즈가 좀 불거졌습니다. 일단 ASML 실적 실망감이 있고요. 매출 자체는 그래도 가이던스로 소폭 뛰어넘었는데 그 말고 이제 디테일한 부분 쪽에서 뭐 실적에 대한 기대를 하회한 쪽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또 AI 칩 수출 국가별 상한선 검토하겠다, 수출 제한하겠다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지금 겹 악재가 반도체단에 나타났고요. 또 하나 살펴보시면 이게 그 ASML 사이트에서 나온 그 실적에 대한 좀 디테일한 표인데 보시면 그 2분기, 올해 2분기에는 메모리 매출이 이익이 27%였는데 지금 3분기 보면은 메모리가 늘었습니다. 근데 이 비메모리 단이 많이 줄었죠. 비메모리 단에 뭐 시스템 반도체다 보니까 팹리스, 파운드리, IP 설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거 봤을 때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실적 타격을 받았나? 삼성전자 때문에 이렇게 로직 그 비중이 많이 줄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뭐 자세히 보시면 그 리전, 그 지역별로 봤을 때 그 한국의 비중이 2분기에 비해서 3분기에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2분기에는 28%였는데 지금 3분기에는 15%로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이게 하이닉스보다는 좀 삼성전자 영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주가가 또 말을 해주고 있죠. 삼성전자 오늘 또 6만 원 깨고 내려갔는데 자, ASML 실적을 봤을 때 이게 단순히 그냥 가격 조정이다라기보다 진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런 실적에 악영향을 받아서 앞으로도 더 안 좋을 건가 이런 걱정이 좀 커지는 시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크게 뭐 신경은 안 쓰고 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기다 근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우리가 그 10월 7일인가요? 당시에 그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반도체가 확 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ASML 실적 발표하니까 또 주가 확 식어버렸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혹시 눈치채셨나요? 그러니까 기업 실적, 그러니까 즉 실적이라든지 이슈에 따라 지금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들인 거죠.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 기준으로 보자고요. 하이닉스 기준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어쨌든 날짜를 보게 된다라면은 9월 이제 중순인가요? 9월 이제 18일, 그러니까 9월 15일 전후로 해서는 전반적 추세가 어쨌든 상승으로 전환됐다라는 게 일단은 팩트고요. 그리고 이 우삭 어쨌든 좀 바닥을 다지고 주가 좀 회복해 나가는 구간들 속에서 좋은 소식이 나오게 되면 확 튀었다가 또 오늘 ASML처럼 또 안 좋은 소식이 나오면 또 식었다가 뭐 이런 것들로 인한 어떤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ASML 실적 이슈 플러스 해가지고 반도체 전반적 분위기가 안 좋다. 그럼 하이닉스가 오늘 낙폭을 줄일 이유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많은 악재들이 좀 선반영이 돼가고 있는 국면들 속에서 AMS 실적이라는 이슈가 저는 개인적으로 일시적으로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SK 하이닉스의 어떤 최근 기술적 흐름은 바뀐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삼성전자만 6만 원 아래권 많은 전문가분들 그리고 증권사 직원분들 나오셔가지고 삼성전자의 지금 뭐 PBR이 1배 이하다 이 얘기를 하게 되면서 뭐 6만 원 이하는 저가매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이 맞아 떨어진지 여부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결론은 뭐냐면은 지금 반도체는 안 좋다보다는 나쁘지 않다. 요 국면으로 해석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저는 된다라고 봐요. 나쁘지 않은 거 맞아요. 삼성전자 지금 뭐 평택 공장 웜 셧다운이 아니라 콜드 셧다운 들어갔고 특히 파운드리나 EUV 쪽으로 그리고 뭐 미국 공장 발주도 전량 취소됐다 이런 얘기 나오고 뭐 수율도 계속 안 잡힌다 그러고 장비를 지금 그 자회사 세미스 걸 쓰고 있는데 한미반도체 거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다른 반도체 좋다고 해도 좀 걱정이 되거든요. 이쪽은 어떻게 봐야 돼요?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 시간에서도 아마 말씀드렸을 건데 파운드리 원래 안 좋았었고 뭐 HBM은 하이닉스에 뒤진 거 뭐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최근에 이렇게 많이 하락하는 부분들이 결국 최선단 디램 공정 저희가 1B 디램, 1C 디램 이 얘기를
우리 수연앵커 하는 코너에서 얘기를 했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했을 거예요. 네. 그 얘기를 하게 되면서 삼성전자는 어쨌든 하락하는 구간들 속에서 이 악재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일단 하락의 연장선을 보면 되고 이게 하락의 시발점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 지금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악재들이 전부 이제 반영이 됐거나 아니면 반영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지금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너무 과다한 걱정을 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팔면 바닥 이 실수를 하면 절대 안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악재들이 전반적으로 선반영이 되게 되면서 가격적인 어떤 조정이 마무리도 될 수 있는 국면들이고요. 그리고 제가 제 어머니 말씀을 빌려가지고 제가 또 6만 원 이하에서 매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삼성전자 말씀드렸는데 생각을 바꿨어요. 제 어머니 톡을 드려가지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나은 것 같아서 하이닉스를 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왜 걱정하지 말라고 하세요? 걱정이 어떤 부분이요? 되는데. 삼성전자. 아. 안 사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빠진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네. 바닥은 다질 거다. 그렇죠. 바닥은 다질 건데 그러면은 하락이 끝나게 되면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럼 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봤을 때 누가 좀 더 빠르게 올라갈 건가? 아니면 누가 좀 더 이제 탄력적으로 올라갈 것인가? 좀 더 나을 건가? 그러니까 누가 더 좋느냐? 베러된 네, 이 관점에서 네, 보게 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하이닉스가 더 낫다라는 판단이 드는 거죠. 그럼 삼성전자 지금 가격적으로는 바닥 다 다진 거예요? 아니면 하단 더 열어둬야 돼요? 제가 정말 죄송한데 이게 딱 57,000원에 바닥을 잡는다. 56,000원? 56,000원에 바닥을 잡는다. 이런 말씀 저도 못 드려요. 저도 못 드리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최근에 어쨌든 말씀드린 악재 외에 추가적인 삼성전자에 대한 악재가 나오지 않다라는 건 사실이고요. 네. 그러면 그런 걱정이 추가적으로 나오지만 않는다라면은 여기서 추가 하락 정도는 제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식을 매수하는 건 바닥을 잡았다고 매수하는 거 아니잖아요. 바닥을 잡고 올라갈 거를 기대하고 매수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뭐 전후 사정, 뭐 파운드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매물 쪽만 보게 된다면은 어제 뭐 또 단독 기사 어제 그 한시방송에서 말씀드렸었는데 뭐 단독 기사로 뭐 SSD 뭐 공급 재개 이런 뉴스도 나오던데 순수하게 매물 쪽만 보게 되면은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하이닉스가 좀 더 낫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네. 그거는 뭐 네. 계속 말씀하셔서 알겠는데 이제 삼성전자의 가격적인 이제 하단 밴드를 여쭤본 거였고 말씀 확정 지을 수 없다. 좀 어렵다라고 그죠. 표현을 해주셨어요. 자, 내일 TSMC 실적 발표되잖아요. 근데 지금 ASML이 약간 그 불을 지펴놨어요. 불안한 네네. 심리에 대한 거를. 근데 내일 TSMC는 뭐 호실적 전망이긴 한데 네네. 만약에 혹시라도 뭐 가이던스가 안 좋다거나 시장에서 해석을 좀 잘못한다거나 라고 했을 때 내일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맞습니다. 혹은 TSMC가 그 실적이 좋아서 다시 반도체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 일단은 저는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더 좋은 쪽으로요? 반등으로요? 네네. 다행입니다. 일단은 뭐 수연앵커가 얘기해 주셨듯이 실적은 잘 나올 겁니다. 저도 이제 월별 이제 매출을 이제 매물을 하고 있는데 그 전월 대비 소위 뭐 QOQ라 그러죠, MOM이라 그러죠. 요거 대비해서는 잠시만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월별 매출을 보게 되면은 전월 대비네. 그 MOM 맞네요. 전월 대비해서 보게 되면은 좋았다 나빴다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YOY 전년 대비해서 보게 되면은 계속 좋은 부분은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잘 나올 겁니다. 잘 나올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건 잘 나올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시장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게 관건인데 최근에 그 걱정을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젠스랑이 다 우려를 해소시켜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블랙엔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서 수요에 대한 우려를 완전 잠재워 버렸잖아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삼각동맹 엔비디아, TSMC, 하이닉스 이렇게 있는데 요 삼각동맹을 봤을 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큰 영향은 저는 안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 실적 때처럼 TSMC 같은 경우는 좀 좋게 시장에서 해석을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매수 기회예요? 어떤가요? 반도체요? 네. 내일 그래요? 특히 어떤 종목이 좀 더 그렇게 봐야 될까요? 하이닉스. 무조건 하이닉스. 근데 하이닉스는 20만 원 맞고 떨어질 거다. 일단은 조정 나올 거다라고 말들이 많았는데 내일은 조금 더 너무 높은 가격 아닐까. 오늘은
근데 그거는 빠질 때마다 뭐 저가 매수 관점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제가 삼성전자가 만약에 56,000원에 바닥을 잡는다 그걸 알면은 제가 왜 많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까? 네. 그건 알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단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적어도 이제 더 이상은 나올 만한 악재가 없기 때문에 추가락이 제한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능성의 베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사실 17만 원대에서 사고 싶은데 놓쳤어요. 사실 놓쳤어요. 저는. 그리고 워렌 버핏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기다리지 않는 조정 기대지 말라고. 그러면 이수페타시스는 어때요? 이수페타시스도 그냥 조정을 좀 기다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다시 반등이 나오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반등할 때 같이 또 최근에 커플링되는 종목이라서 이수페타시스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지금은 그럼 비싸다는 말씀이세요? 지금은 일단은 반등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그 3일 전에 첫 번째 반등 나왔을 때 잡은 게 아니라면은 지금은 기다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리고 어제 그제 그렇게 그 반등이 나온 상황들 속에서 굳이 무리하게 추가하실 필요 없다라고 봐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수페타시스 또 0.5% 그러니까 상승할 때만 상승폭이 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뭐 기간 조정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엔비디아 관련 종목들이 이제 반응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하이닉스하고 엔비디아 연결고리에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천천히 매수 접근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렸나? 반도체 급등 나온 날마다 이게 모니터링이 나왔었는데 그때마다 반도체 지금 살까요? 라는 질문을 계속 받았었거든요. 근데 느긋하게 매수하셔도 된다. 천천히 매수하셔도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관점은 아직까지 바뀐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지금 반도체가 오늘 ASML 때문에 또 흔들리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중간중간 흔들리는 구간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V자 반등이 그렇게 V자 반등이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천천히 저가 매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조금 인내심이 필요한 부분 같고 하이닉스 쪽 계속 말씀 주셨네요. 자, 바이오로 넘어가 볼게요. 바이오는 뭐 실적도 좋고 4분기에는 기술 계약 기대감도 있고요. 거기다가 어제 위고비가 상륙을 했는데 세상에 아침에 블루엠텍이 7%나 급락을 하더니 오후장에는 20% 급등으로 바뀌었죠. 위고비가 뭐 품절 대란, 지금 벌써 품귀 현상 이런 단어들 나오면서 수요 폭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은 어제 뭐 잘 갔죠. 이 종목도 지금 바이오텍 안에서 실적이 좋을 것으로 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 모멘텀, 랭라자 있고요. SK 바이오팜도 지금 호실적 때문에 계속 고점 경신 중이고 알테오젠은 ADC 쪽으로 계약 나올 거다. 이제 막 곧 나온다. 이런 얘기 나오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역시 호실적입니다. 자, 제약바이오 섹터는 그냥 4분기에도 쭉 들고 가는 안전한 어떤 투자처로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상승 탄력에 의해서 계속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알테오젠이 그런 케이스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도 이게 얘가 나와 있지만 네. 뭐 이것도 결국 머크사와 이슈잖아요. 키트루다 이슈인데 이거 솔직히 우리 모르는 사람 있나요? 아니요. 산도주하고 또 다이치상큐하고 계약 기대감이 있으니까 키트로다는 이제 내년 돼서 뭐 로열티 책정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산도주 신규 계약이 있긴 한데 결국 알테오젠이 지금까지 주가 상승했던 원동력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결국 머크 이슈거든요. 머크 이슈인데 이걸 모르는 기대감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빅파마와의 기대감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저는 다른 기대감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드는데 결국 그러니까 종목을 보실 때 네. 개인적으로 항상 그 말씀드리거든요. 이슈의 우선순위. 그러니까 요 종목이 어떤 이슈에 집중적으로 영향을 받고 상승을 하냐 하락하느냐.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알테오젠을 얘기할 때 사실 많은 전문가보다 증거사 직원들 나오지만 머크사 빼고 얘기하는 게 있나요? 물론 뭐 산도즈 신규 계약, 뭐 글로벌 빅파마 같은 신규 계약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장 큰 변수는 머크사라고 봐요. 그리고 머크사로 인한 어떤 상승이 나왔고 그 상승을 인해 가지고 그 탄력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상승 탄력을 믿고 계속 그냥 끌고 가는 그런 전략들인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거.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7월 달부터 계속 말씀했잖아요. 바이오는 맛집이다. 메뉴가 괜찮다. 왜? SC, ADC, 비만 치료제, 거기다 바이오시밀 규제 완화, 그리고 여름철 한정 메뉴, 코로나까지. 계속 말씀했잖아요. 그럼 7, 8, 9, 10 가게 되면서
어차피 이 상승을 가고 있는 것들이 물론 새로운 이슈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테오즈를 예를 들게 되면은 먹그사라는 강력한 이슈가 주가 상승을 계속 이끌어주고 있고 그 상승 탄력이 물리의 법칙에서 계속 이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아, 그러면 말씀의 포인트가 모멘텀은 없는데 유명해서 유명한 거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니요, 지금 그냥 기술적으로 올라간다. 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요? 여기 있는 종목 다요? 수급 영향이 그렇죠. CDMO 결국 미국 이슈죠. 머크 미국 협력 이슈죠. 근데 SK바이오펜 이사님 역행도 마찬가지. 또 바이넥스잖아요. 예. 그거 CDMO잖아요. 그것도 그거는 그냥 바이오시밀 규제가 많아. 바이오시밀러. 이게 CDMO로 그 바이넥스를 말씀하시면 되게 많아요. 많은데 이게 뭐 글쎄요. 보호식품만 본다라고 말씀드린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바이오시밀러 규제 완화 이슈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 모멘텀이 제일 좋다. 그 재료가. 그 재료가 가장 크게 저는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 CDMO 이슈라면은 네네. 바이러스는 계속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바이넥스는 왜 지금 조정받을까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CDMO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바이넥스 해리스 보통령이 약간 지금 부진해서 영향을 받는 아니죠. 거 아니에요? 바이오는 누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누가 돼도 어차피 약가인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뭐 제약바이오는 4분기에도 좋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지금은 아니 그게 장담 못해요. 장담 못하고 지금 상승 탄력에서 가고 있으니까 그냥 추세를 믿는 거죠. 추세를 믿자. 그러다가 전력설비 한국이래. 그 HD 현대일렉트릭 걔도 지금 가다가 7월달 이후에 37만 원인가요? 거기서 멈춰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구간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은 기술적인 추세를 믿고 계속 끌고 가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 안에서 미고비가 지금 대란이잖아요. 비만 치료제는 뭐 끝물일까요? 아니면 더 갈 수 있는 어떤 매출에 대한 뭐 기대감이 있어요? 저는 이제 1차적으로는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 개인적으로 이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블루엠텍을 말씀 많이 드렸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유통사라서, 네. 유통업체라다 보니까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그리고 그 이전에 뭐 다른 펩토론 같은 종목들은 많이 이미 작년에 죄송합니다. 시세를 많이 준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본다라면 이제 가시화되는 이슈에 집중을 해봤을 때 국내 상륙이다. 그러면 이 국내 상륙을 했을 때 연관성 있는 종목이 뭘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되면은 결국 이제 위고비와 연관된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 그 연관된 종목이 블루엠텍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25% 반등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출세가 될 거란 그런 기대감 플러스 이제 또 예약 폭증 요 이슈까지 반영되면서 일단은 급등이 나왔는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보다 얼마만큼 빠르게 그렇다면은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그렇다면 이제 고민될 부분이 얼마만큼 이제 숫자가 빨리 반영될 것이냐 이게 네. 고민이거든요. 근데 그건 좀 시간 걸리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한번 여쭤볼게요. 현대차 인도법인 다음 주에 상장하고요. 뭐 이런 이슈 안에서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주가 또 다시 한번 상승 흐름 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자동차 개인적으로 저도 기대감이 많이 큰데 반등이 안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오늘 그래도 수급은 좀 들어옵니다. 현대모비스 쪽으로 들어오고 화신한지 SL 그리고 서현이야 쪽으로는 들어오는데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현대차 쪽으로 수급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현대차 오늘 외국인이 사고 있어요. 사고 오는데 반등 상승은 안 나오잖아요. 아, 그게 좀 개인적으로 아쉬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지금 시세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시세가 나야 되겠죠. 그런데 현대차 그룹도 어찌 보면은 주저하는 기대감을 보게 되면은 어젠가요? 잠시만요. 오늘 수요일이죠. 월요일날 금융주가 밸류 기대감, 실적 기대감으로 이렇게 반등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도 일단은 밸류 기대감이 일단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나와야 이제 주가가 가지. 그게 아니면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3분기 실적도 지금 약간 부정적인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자동차는 지금 반전 모멘텀 좀 필요한데 그 반전 모멘텀이 아무래도 이제 연말 다가오다 보니까 밸류 기대감이 반영되느냐 안 되느냐 뭐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법인 상장 그 전까지 좀 주가가 오를까요? 그리고 나서 법인 상장했을 때 좀 세론으로 주가가 떨어질까요? 오른 게 세론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쭉 법인 상장까지 올리다가 상장 때 딱 세론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안 올랐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부터 오르면은 더 간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지금이 매수 기회예요? 만약에 간다라면 매수가 기회되는 거죠. 근데 안 간다면 주가가 안 가면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상장 이후에 움직일 가능성도 있어요, 혹시? 그건 솔직히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안 움직였기 때문에 네.
오늘의 지켜봐야죠. 움직임을 중요하게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그 이슈에 대해서 반응이 나오냐 안 나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인도차 그 인도법인 IPO 같은 경우는 오늘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그 전부터 꾸준히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인데 주가 반응이 없다. 그러면 아직까지 주가 반응이 없는 것들이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없었다. 그런데 앞으로 상생 진행되기 위해서 만약 주가 반응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만약에 앞에 반응했었다라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세론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뒤늦게 반응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건 오히려 이제 주가 상승을 조금 더 이끌 만한 요인이지 않을까? 네. 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부품주 안에서 그래도 화신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상승하는 흐름이 많이 나왔고요. SL, HL, 만도, 성우하이텍 등등 부품 관련주들도 많은데 이쪽으로의 어떻게 매수 기회는 잡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짧게 봤으면 좋겠어요. 아, 단기로만 보자? 음. 그럼 그중에서 제일 볼만한 종목도 있을까요? 화신이요. 화신. 시장은 어차피 대장이 결정합니다. 제가 결정 못해요. 대장이 시장에서 결정을 하는 건데, 어쨌든 최근에 그 화신한 종목이 주가 강하게 반이 나왔던 건 현대차 인도 IPO 요게 대한 어떤 수혜가 돼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화신 같은 이런 부품주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수연회가 질문했었던 세론, 그걸로 좀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기적으로 보자라고 네. 말씀 주셨습니다. 이 스토리 정태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